루게릭병, 즉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이 병의 가장 핵심에는 정말 가슴 아픈 질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체 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 중요한 운동신경 세포들이 스스로 죽어가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세포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 그 최신 연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ALS가 정확히 어떤 병인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엔 이 비극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 문제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어떻게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가 멈춰서는지, 또 어떻게 뇌의 면역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신경염증으로 번지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치료의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LS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파괴적인 질병의 본질, 그 중심에 있는 미스터리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위축성 흑삭경화증, 즉 ALS는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 몸의 통신 시스템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뇌와 척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에서 근육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통신선, 바로 이 운동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통신선이 끊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근육은 힘을 잃고 점점 위축되고 결국엔 내 의지대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왜 다른 세포도 아니고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죽는 걸까? 이 질문이야말로 수십 년간 수많은 과학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매달려온 과제이고 또 환자와 가족들이 매일같이 던지는 가장 절실한 물음이죠.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병의 가장 깊숙한 원인,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 그건 바로 우리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단백질의 문제입니다. TDP43이라는 단백질이 일으키는 세포 파괴 공작이죠.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97% 이상.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거의 모든 ALS 환자, 그러니까 100명 중 97명 이상의 세포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견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TDP43이라는 단백질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죠. 이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ALS의 핵심적인 병리 기전이라는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자, 그럼 건강한 신경세포와 ALS 신경세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왼쪽, 건강한 세포를 보면요. TDP43 단백질이 세포의 지휘본부라고 할 수 있는 핵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죠? 여기서 RNA 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ALS에 걸린 신경세포를 보세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TDP43이 지휘본부인 핵을 빠져나와서 세포질에서 서로 엉겨붙어 독성을 띠는 덩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지휘관인 TDP43이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세포 안에서는 끔찍한 도미노 현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유전 정보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 즉 RNA 스플라이싱에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중요한 설계도를 엉망으로 자르고 붙이는 것과 같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포에 꼭 필요한 단백질들은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포를 해치는 유해한 단백질들이 마구 생성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UNC13A나 STM2 같은 아주 중요한 유전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신경세포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플라이싱 오류 때문에 이 중요한 단백질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예 엉뚱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단백질 문제만으로도 벅찬데 세포는 이제 또 다른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세포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발전소가 멈춰서는 재앙이죠. 여러분, 운동신경세포는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세포 중 하나입니다.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ALS에 걸린 신경세포에서는 이 발전소가 완전히 고장나 버립니다.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주를 해요.
에너지는 제대로 못 만들면서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하는 유독가스, 즉 활성산소를 마구 뿜어냅니다. 세포 안의 칼슘 농도도 엉망이 되고 결국엔 세포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세포 사멸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거죠. 이처럼 고장난 미토콘드리아가 뿜어내는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받는 엄청난 공격을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의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세포막을 비롯한 세포의 모든 구성 요소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포가 안에서부터 녹슬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단백질도 엉망이 되고 에너지도 고갈된 세포는 주변에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호가 오히려 더 큰 재앙의 불씨가 됩니다. 바로 뇌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신경염증이 가속화되는 거죠. 원래 뇌의 면역 세포들은 우리 몸을 지키는 지원군이자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적을 막고 내부의 쓰레기를 치우는 거죠. 그런데 ALS 상황에서는 이 지원군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아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운동신경세포를 적으로 오인하고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런 반란을 주도하는 핵심 세포들이 바로 미세하교 세포와 성상교 세포 같은 신경교 세포들입니다. 평소에는 신경세포를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세포들이에요. 그런데 보호자였던 이들이 갑자기 파괴자로 돌변해서 운동신경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신경교세포들은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나 여러 신경 독성 물질들을 마구 뿜어냅니다. 그 결과 신경세포 주변 환경은 점점 더 독성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이는 또 다른 면역세포들을 자극해서 더 많은 신경세포를 죽게 만드는 정말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죠? 단백질 문제, 에너지 위기, 그리고 신경염증까지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기전을 이해한다는 건 곧 치료의 표적을 찾아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적이 누구인지,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학자들의 탐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세포 사멸 기전인 페롭토시스, 즉 철에 의존해서 세포가 죽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 환경이 뇌의 염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장뇌축 이론 같은 새로운 연구 분야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의 기전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는 훨씬 더 정교한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퍼센 같은 약은 SOD1이라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직접 표적으로 하고 마시티닙은 앞서 말씀드린 신경염증을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는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병의 원인을 정확히 타겟팅하는 정밀의학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ALS 치료의 미래는요,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그리고 동시에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을 정밀하게 공략하면서 동시에 단백질, 에너지, 염증 같은 여러 병리 기전을 함께 다루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 개의 자물쇠를 동시에 열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ALS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구성하는 여러 복잡한 기전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직 이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진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복잡한 기전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바로 그날이 인류가 ALS를 정복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희망의 열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연구와 우리 모두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